혹시 요즘 이런 경험하고 계신가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1시간이 지나도 잠이 안 오고 뒤척이는 경험. 겨우 잠이 들었나 싶으면 소변이 마려워서 깨는 경험. 밤새 두세 번씩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전혀 개운하지 않은 경험. 그리고 낮 동안 내내 피곤하고 무기력한 경험.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 중에 밤에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한 잔만 마셔도 야간 소변 횟수가 줄어들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도 3일 안에 효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전통의학과 현대과학 연구가 함께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한 재료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음료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야간 소변과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음료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특히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수면이 방해받으시는 분들, 잠을 자도 피곤한 분들, 수면제 없이 잠을 자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야간 소변과 불면증이 왜 생기는지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야간 소변, 즉 야간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의학적으로 야간뇨는 밤에 수면 중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깨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야간뇨 발생률이 높아지는데 60대에서는 약 60%, 70대에서는 약 80% 이상에서 야간뇨가 나타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야간뇨가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 분비 감소입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자는 동안 항이뇨 호르몬, 즉 ADH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소변 생성을 줄입니다. 덕분에 밤새 자면서도 소변을 자주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고 밤에도 낮과 비슷한 양의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원인은 방광 용적 감소와 방광 과민성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고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방광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요일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원인은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남성의 경우 나이가 들면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고 소변을 완전히 비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이 야간뇨를 더욱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야간뇨와 불면증은 서로 악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잠을 못 자면 야간뇨가 더 심해지고 야간뇨로 자주 깨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원인은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저녁 시간대 과도한 수분 섭취입니다. 이번에는 불면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불면증은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주 깨거나 너무 일찍 깨는 등 수면에 문제가 생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20에서 30%가 불면증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불면증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멜라토닌 분비 감소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수면 호르몬으로 어두워지면 분비되어 졸음을 유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두 번째, 코르티솔 불균형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저녁에도 높게 유지되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체온 조절 능력 저하입니다.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약간 내려가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야간뇨와 불면증의 원인을 아셨으니 왜 특정 음료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음료는 따뜻한 우유에 꿀을 넣은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잠이 안 올 때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면 잘 잔다는 말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되고 세로토닌은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죠. 즉 우유의 트립토판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것입니다. 또한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칼슘은 트립토판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도와주는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우유는 트립토판도 제공하면서 동시에 멜라토닌 생성을 돕는 칼슘도 제공하는 이상적인 수면 음료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유는 체온을 약간 높였다가 서서히 낮추면서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꿀을 더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꿀은 간의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수면 중에 뇌는 에너지원으로 간의 글리코겐을 사용합니다.
꿀을 자기 전에 먹으면 간에 글리코겐이 충분히 저장되어 뇌가 밤새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고 이것이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또한 꿀의 포도당은 인슐린을 약간 상승시켜 트립토판이 뇌로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유 200ml를 따뜻하게 데우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마시기 편한 온도로 데우세요. 여기에 꿀 한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주세요.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우유 알레르기나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나 아몬드 밀크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양을 줄이거나 빼세요. 두 번째 음료는 상추 우린 물, 즉 상추차입니다. 상추를 먹으면 졸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상추에는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진통 효과와 진정 효과가 있어서 예로부터 수면제의 대용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상추를 많이 먹으면 졸린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연구에서도 상추 추출물이 수면 시간을 늘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2017년 발표된 한 연구에서 상추씨 추출물이 진정 및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상추차는 야간뇨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추에는 항염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방광염증으로 인한 잦은 소변을 줄이는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추의 수분과 미네랄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상추 56장을 깨끗이 씻으세요. 물 300ml를 끓인 후 불을 끄고 씻은 상추를 넣어 5분 정도 우려내세요. 상추를 건져내고 따뜻하게 드시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꿀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세요. 상추차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부작용이 적어서 누구나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상추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담 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꾸준히 3일 이상 드시면 수면 개선 효과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음료는 타트 체리 주스입니다. 타트 체리는 일반 달콤한 체리보다 신맛이 강한 품종으로 수면 개선 효과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과일 중 하나입니다. 타트 체리가 수면에 효과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타트 체리에는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 있습니다. 식품 중에서 멜라토닌 함량이 가장 높은 식품 중 하나가 바로 타트 체리입니다. 자기 전에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시면 혈중 멜라토닌 농도가 올라가고 수면을 유도합니다. 둘째, 타트 체리에는 트립토판과 세로토닌도 들어있고 트립토판의 분해를 억제하는 성분도 들어있어서 체내 트립토판과 세로토닌 수준을 높입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에서 타트 체리 주스의 수면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영국 노샘프턴 대학교의 연구에서 타트 체리 주스를 매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총 수면 시간이 평균 39분 더 길었고 수면 효율도 유의미하게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불면증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2주 동안 타트 체리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타트 체리 주스는 야간뇨에도 도움이 됩니다. 타트 체리에는 강력한 항염 성분이 들어있어서 방광염증을 줄이고 방광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면 시간이 길어지고 깊은 잠을 자게 되면 야간에 방광을 자극하는 뇌의 신호가 줄어들어 야간뇨 횟수가 감소합니다.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타트 체리 주스는 시중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무가당 100% 타트 체리 주스를 선택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240ml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체리 주스가 없다면 체리 농축액을 물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타트 체리 주스는 당도가 있으므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시고 혈당을 모니터링하세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드세요. 네 번째 음료는 캐모마일 차입니다. 캐모마일은 유럽에서 수천 년 동안 수면 장애와 불안 치료에 사용되어 온 허브입니다. 현대에도 가장 많이 연구된 수면 허브 중 하나입니다. 캐모마일이 수면에 효과적인 이유는 아피게닌이라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때문입니다. 아피게닌은 뇌의 GABA 수용체에 결합해서 진정 효과를 냅니다. GABA는 뇌의 활동을 억제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수면제인 벤조디아제핀도 GABA 수용체에 작용합니다. 캐모마일은 수면제보다 훨씬 약하게 작용하지만 부작용이 없고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캐모마일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2017년 발표된 연구에서 60대 이상 노인에게 캐모마일 추출물 보충제를 4주 동안 복용하게 했더니 수면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2011년의 다른 연구에서는 캐모마일 차를 마신 그룹이 플라시보 그룹에 비해 더 빨리 잠들고 밤에 덜 깨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모마일 차는 야간뇨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캐모마일의 항염 성분이 방광염증을 줄이고 항경련 효과가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해서 과민성 방광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캐모마일 티백이나 말린 캐모마일 꽃 한 티스푼을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5분 정도 우려내세요. 기호에 따라 꿀을 조금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수면 효과도 더해집니다.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천천히 마시세요. 주의사항입니다. 국화과 식물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캐모마일에도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치의와 상담 후 드세요. 5번째 음료는 바나나 시나몬 우유입니다. 조금 특별한 조합이지만 수면과 야간뇨 모두에 효과적인 음료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합니다. 트립토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멜라토닌 생성을 돕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계를 안정시켜서 깊은 수면을 돕는 미네랄입니다. 실제로 마그네슘 결핍이 불면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칼륨은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어 수면 중 다리 경련을 예방합니다. 시나몬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면 중에 혈당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잠에서 깨는 경우가 있는데 시나몬이 혈당을 안정시켜서 밤새 잠을 방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 조합이 야간뇨에도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나나의 칼륨이 방광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시나몬의 항염 효과가 방광의 과민성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바나나 반 개와 우유 200ml를 블렌더에 넣고 갈아주세요. 여기에 시나몬 가루를 작은 꼬집 정도 넣고 잘 섞어주세요. 따뜻하게 드시려면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 데워서 드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의 당도 때문에 혈당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음료 외에도 야간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 수분 섭취 조절입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잠들기 2시간에서 3시간 전부터는 물이나 음료를 많이 마시지 마세요. 낮 동안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되 저녁에는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카페인과 알코올 피하기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등의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서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피하세요. 알코올도 처음에는 졸음을 유발하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뇨 작용으로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세 번째는 잠들기 전 화장실 다녀오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화장실에 다녀와서 방광을 최대한 비워두세요. 네 번째는 다리 부종 관리입니다. 낮 동안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으면 다리에 체액이 쌓입니다. 이 체액이 밤에 누우면 몸으로 흡수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야간뇨가 생깁니다. 저녁에 다리를 올리고 휴식을 취하거나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면 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저염식이입니다.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 수분이 많이 쌓이고 이것이 밤에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야간뇨가 생깁니다. 저녁 식사는 특히 싱겁게 드세요. 여섯 번째는 방광훈련입니다. 요일을 느낄 때 바로 화장실에 가지 않고 510분씩 참는 연습을 하시면 방광이 더 많은 양의 소변을 저장할 수 있도록 훈련됩니다. 음료를 마시는 것 외에도 불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면 위생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수면 패턴은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망가뜨려서 불면증을 악화시킵니다. 두 번째는 빛 관리입니다. 낮에는 햇빛을 충분히 받으세요. 햇빛은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조절합니다. 저녁에는 반대로 밝은 빛을 줄이세요. 특히 스마트폰, 태블릿, TV 등 블루라이트를 발산하는 기기는 잠들기 1시간 전부터 사용을 줄이세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수면 환경입니다.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서늘하게 유지하세요. 수면에 적합한 온도는 1822도 정도입니다. 네 번째는 침대는 수면을 위해서만 사용하기입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뇌가 침대를 각성 상태와 연결짓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는 낮잠 관리입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피하세요.
6번째는 저녁 이완 루틴입니다. 잠들기 12시간 전부터 이완 루틴을 시작하세요. 따뜻한 목욕, 가벼운 스트레칭, 독서, 명상, 심호흡 등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일 수면 개선 플랜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날입니다. 저녁 6시 이후부터 수분 섭취를 줄이세요. 저녁 식사는 싱겁게 드세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끊으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오늘 말씀드린 음료 중 하나를 드세요. 오늘 밤부터는 상추차나 캐모마일 차를 추천드립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스마트폰을 끄세요. 둘째 날입니다. 첫째 날 루틴을 그대로 유지하세요. 낮에 30분 이상 야외에서 햇빛을 받으며 걸으세요. 저녁에 다리를 올리고 1015분 휴식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목욕이나 족욕을 하세요. 셋째 날입니다. 앞의 루틴을 모두 유지하세요. 잠들기 전 5분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누운 상태에서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쉬고 7초 동안 참고 8초 동안 입으로 내쉬는 4-7-8 호흡법을 해보세요. 이 호흡법은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서 빠르게 잠들게 도와줍니다. 3일 후에는 수면의 질이 개선되고 야간요 횟수가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효과가 있다면 이 루틴을 꾸준히 유지하세요. 만약 3주 이상 이런 방법을 실천해도 불면증이나 야간요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면에 다른 의학적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내과나 비뇨기과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으니 반대로 피해야 할 잘못된 수면 습관들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수면제 장기 복용입니다. 수면제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 복용하면 내성이 생기고 의존성이 생깁니다. 또한 수면의 구조를 바꿔서 깊은 잠을 오히려 방해합니다. 수면제는 전문의와 상담하에 단기간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잠이 안 온다고 억지로 누워있기입니다. 잠들기 위해 억지로 침대에 누워있으면 뇌가 침대를 각성 상태와 연결짓게 됩니다. 잠들기 위해 20분 이상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온다면 일어나서 다른 방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다가 졸릴 때 다시 침대로 가세요. 세 번째는 알코올로 수면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졸리지만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수면이 방해됩니다. 특히 렘 수면을 억제해서 꿈을 못 꾸고 얕은 잠만 자게 됩니다. 또한 이뇨작용으로 야간뇨를 악화시킵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전 과식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많이 먹으면 소화 때문에 수면이 방해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2시간 전에 마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세요. 다섯 번째는 시계를 자꾸 확인하는 것입니다. 잠이 안 올 때 시계를 계속 보면 오히려 불안감이 높아져서 잠들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침실에서는 시계를 보이지 않는 곳에 두세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은 일반적인 수면 개선과 야간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4번 이상 깨는 경우입니다. 하루 소변 총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경우도 병원을 가셔야 합니다. 소변을 볼 때 통증이나 자결감이 있는 경우, 소변에 피가 섞이는 경우, 소변 색깔이 갈색이나 붉은색인 경우도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불면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경우, 수면 중 다리가 심하게 움직이거나 발버둥을 치는 경우, 낮에 극심한 졸음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도 수면 클리닉을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야간뇨가 있을 때 전립선 비대증 가능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뇨기과에서 간단한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수면과 야간뇨 개선에 도움이 되는 음료 5가지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따뜻한 우유 꿀입니다. 트립토판과 칼슘이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꿀이 뇌 에너지를 안정시킵니다. 두 번째, 상추차입니다. 락투카리움 성분이 천연 진정 효과를 내고 방광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타트 체리 주스입니다. 멜라토닌이 직접 들어있고 수면 시간을 늘리는 효과가 임상 연구로 입증된 음료입니다. 네 번째, 캐모마일 차입니다. 아피게닌이 뇌의 GABA 수용체에 작용해서 자연스러운 진정과 수면 유도 효과를 냅니다. 방광 과민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바나나 시나몬 우유입니다. 마그네슘, 트립토판,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이완과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되고 시나몬이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이 음료들 중 본인에게 맞는 것을 하나 골라서 오늘 밤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저녁 수분 섭취 줄이기, 카페인 끊기, 잠들기 전 스마트폰 끄기, 규칙적인 수면 시간 유지하기를 함께 실천하시면 3일 안에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밤에 잠을 못 주무시거나 자주 화장실을 가시는 부모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소중한 가족의 숙면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건강이답이다 채널에서는 매주 중장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올려드립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건강이 답입니다. 감사합니다.